저번 시간에 우리 얘기했는데, 이 아이넷 데몬이 있다. 이 슈퍼 데몬 프로세스죠. 이 슈퍼 데몬 프로세스가, 음, 여기 보면은, 리눅스 커널 2.2 시절에는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를 위해서 이 아이넷 D 방식을 사용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설정 파일이 여기에 설정을 제어한다고 그랬어요. 텔넷, 알로긴, 알셰. 그래서 요거를 책에서 교재에서 우리 자세히 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스탠드 언론에 비해서는 처리 속도는 느리죠. 바로 다이렉트로 부르지 않으니까, 다이렉트로 부르지 못하니까 처리 속도는 느리지만 메모리는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관련 서비스는 사용 유무만을 지정할 뿐 접근 제어가 별도로 없어서 이 TCP 래퍼가 이제 등장했다고 그랬어요. TCP 그 프로세스는 TCP 데몬이다 라고 그랬어요. 스탠드얼론 데몬은 접근 제어를 못해서 스탠드얼론 스스로 접근 제어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엑사이니티가 이제 또 나왔는데 이 엑사이니 데몬은 리눅스 커널 2.4 이후부터 이 아이넷D 역할을 확장을 해서 익스텐션이죠. 여기 나왔다고 그랬어요. 얘는 요거 엑사이니티 컴프를 요거를 직접 뭐라 그러나요? 설정. 아이넷D 컴퓨처럼 텔넷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걸 직접 설정을 하는 거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엑사이니티 컴프 디렉토리 밑에 그러니까 이 컴프 말고 지금 표현이 좀 잘못됐네요. 엑사이니티 요 밑에 파일을 생성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텔넷이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요거를 생성을 해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따가 보여드리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교환을 수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etc 밑에 xinit.d 디렉토리 밑에 파일을 생성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텔넷 등 이렇게 파일을 생성해서 여기서 설정 제어를 하는 거죠. 이따가 실습을 할 때 보여드릴게요. xinit 되면은 접근 제어를 자체적으로도 수행을 해요. 자체적으로. TCP 래퍼를 사용한 접근 제어도 가능해요. 그래서 TCP 래퍼로 이 스탠드 언론 있죠. 그러니까 xinit에서 리스판을 해서 뿌려주는 것도 예를 들면 TCP 래퍼로 설정 제어가 가능하지만 접근 제어가 가능하지만 이 스탠드 언론으로 하는 것도 접근 제어가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xinit가 조금 더 진화를 시킨 거죠. 예. 자, TCP 래퍼. TCP 래퍼는 우리 배웠습니다. 예, 요거 배웠으니까 간단히 얘기할게요. 일단은 호스트 언론 파일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이게 등록이 되면 이 파일에 상관없이 허가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좀 자세히 요거 좀 알아볼게요. 그때 이제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요거는 뭐죠? 서비스명이죠. 여기는 그 다음에 허가되는 호스트 뭐 IP 그 다음에 도메인명 그 다음에 IP 주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허가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또는 거부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로컬 호스트하고 .korea tech.com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 도메인 산하에 있는 어떤 호스트도 다 허가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또 잉점 텔넷D 텔넷 데몬 프로세스는 요 IP 주소만 통과를 그러니까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Secure Socket Shell 데몬 프로세스 요거는 스탠드 언론이죠. 스탠드 언론에 관련해서는 요 크래커 예를 들면 이런 URL이 있다. 요걸 제외하고 요 도메인명 산하에 있는 것들은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스탠드얼론 접근 제어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요 IP 주소와 요 도메인 산하에 있는 모든 호스트는 허가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모두 디나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는 etc 밑에 호스트 deny 파일에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지우고 지우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부터는 실제 한번 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분투 2.04에서 xinit 텔레 TCP 래퍼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른쪽 화면에 보면 VMware 워크스테이션 16 프로를 지금 띄워놨습니다. 여러분들은 VMware 워크스테이션 16 플레이어로 하면 됩니다. 자, 우분투 20.04 어디 보이죠? 아, 여기 데스크탑 버전 파워 언더 버추얼 머신. 네, 요거는 부팅이 되는 시간 동안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분투 20.04가 부팅이 됐고요. 자, 설정을 바로 루트로 로그인할 수 있게 해놔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얘는 지금 현재 xinity가 없어요. 우분투는. 그래서 그냥 보면은 etc 밑에 xinit.d 하면 없죠. 그런 파일이. 그 다음에 xinit도 없고 init 때문 지금 컴필레이션 파일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설치를 해야 됩니다. 데비안 계열인 우분투는 저장소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 apt 또는 apt-get을 사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 보시면 etc 밑에 apt 밑에 뭐가 있냐면 sources라는 게 있어요. sources.list 요게 그 저장소 URL이에요. 저장소 URL. 네. 지금은 뭐 다음 카카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저장소의 URL이다. 그러면 다시 apt-get install xinit 네, 이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뭐 금방 되니까 좀 기다려 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시스템 컨트롤이라는 명령어를 쓴다고 그랬죠. 네, 서비스라는 명령어를 써도 되는데 시스템 컨트롤을 쓰겠습니다. 시스템 컨트롤 스테이터스 xinit xinit가 러닝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당연히 러닝 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다운로드 되면은 바로 러닝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액티브 러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러닝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자, 뭐 에러 같은 건 없죠, 현재. 자, 그 다음에 텔넷 데몬을 띄우겠습니다. 텔넷 데몬. xinit를 뭐 설치했다고 해서 리스폰 해야 될 텔넷, 뭐 FTP 이런 게 다 설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텔넷 또 인스톨을 하겠습니다. 다만 xinit에서 이제 리스판에서 텔넷 데몬 프로세스를 띄우겠죠. 그죠? 그러니까 슈퍼 데몬인 xi 데몬이 컨트롤을 해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설치가 됐고요. 자, 그러면 텔넷 데몬 프로세스를 띄우기 위해서는 컨피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etc 밑에 xinit.conf라는 파일이 있어요. 여기다가 해도 돼요. 여기다가 텔넷 서비스 여기다가 그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잡아도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다가 한다고요? xinit.d 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뭐 차 제너레이터, 데이타임, 디스카드, 에코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바로 xinit가 컨트롤 해주는 그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되겠죠. 에코 여기 보시면 서비스 에코에서 디세이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텔넷은 있나요? 없나요? 텔넷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텔넷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 카피를 할게요. 텔넷 하나 카피를 하고 텔넷 한 다음에 여기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 지워버려도 되죠. 서비스 텔넷 여러분들 나노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yes를 no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그 솔라리스 9 버전에서 그 inet deconfiguration, inet deconf 그 수정한 거 있었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이게 뭔지 다 아실 수 있어요. 네, 타입은 reuse. 그 다음에 그때 소켓 타입은 뭐였죠? 소켓 타입은 스트림이었죠. 그 다음에 프로토콜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웨이트는 노죠. 멈추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저는 당연히 루트고요. 좀 순서를 플래그가 안 들어갔네요. 왼쪽 교재를 보고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플래그가 리유즈고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소켓 타입이 스트림이고 여기 좀 키우죠. 네, 여러분들도 잘 보이기 위해서 웨이트, 노, 그 다음에 유저 루트 순서도 지키죠. 그 다음에 서버, 유저 다음에 서버 이게 중요한 거죠. 실제 그 위치한 프로그램의 위치 인점 뭐죠? 텔넷 D 그 다음에 프로토콜 서버 다음에 프로토콜은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로그온 페일러 그 다음에 플러스 이퀄 유저 아이디 웨이트는 있으니까 됐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면 되죠. 한번 볼까요? disable 플래그 소켓 타입 웨이트 유저 서버 로그온 페일러 서버 요거는 정확히 지켜야 되는 거죠. 있는지 볼게요. 유저 sb 밑에 ls-l 유저 sb 밑에 인하고 아스타 그러면 인점 텔레티가 지금 보이죠? 지금 아까 그 apt가 인스톨로 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TCP 래퍼를 보겠습니다. 호스트 지금 호스트 얼로 제가 좀 테스트한 게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호스트 좀 위에서 볼까요? 호스트 여기 host.all로 host.denied가 있는데 제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사실 여기 없습니다. 없는데 만든 거죠. 자, host.allow 어떻게 만들어졌나 볼게요. 들어가 보면은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죠. 그래서 SSHD 192, 168, 20.130이면 윈 클라이언트 2가 되겠네요. 윈 클라이언트 2를 SSD에 대한 서비스는 윈 클라이언트 2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텔넷 D 192, 168, 20.130 예, 제가 재채기가 좀 나와서 잠시 녹화를 좀 중지했고요. 자, 20에 130에 대해서는 텔레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allow를 했습니다. 그러면 denied는 다른 건 다 deni를 하면 되죠. 그죠? all 이렇게 deny 하면 됩니다. 여기 example이 보이네요. all하고 some host 이게
여기 아까 이제 배웠던 얘기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제 all denied를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도를 하면 되겠죠. 자, win client 2를 이제 부팅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win client 2는 윈도우 VMware 워스테이션 16 플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부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win client 2 여기 있죠? win client 2 play virtual machine. 네, win client 2를 지금 부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네, cmd 그래서 텔넷 명령어가 있나 볼게요. 아, 있네요. 없으면은 텔넷 그 윈도우 기능 켜기에서 텔넷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전 시간에 우리 다 배웠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텔넷하고 이제 우분투 20.04에 대한 IP 어드레스를 알아야 되겠죠? 한번 확인할게요. if config 하면은 110번이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130번 if config all 얘는 130이죠. 그러니까 130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host.allow 지금 텔넷 관련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허가해 놨죠. 돼야 되는 거죠. 192, 168, 20에 130 23번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뭐 빼먹었는데요. 우리가 아까 xinit.d에서 요 텔넷이라는 거를 편집을 했잖아요. 이거를 하면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xinit를 리스타트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저 텔넷이라는 설정된 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걸 아까 빼먹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볼까요? 여기 시스템 컨트롤 스테이터스 xinit vi 텔넷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기 보면 호스트 얼로 뭐 보고 스테이터스 요것만 보고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시스템 ctl restart xinit를 하면 되겠죠. xinit에서 텔넷을 관장을 하니까요. 자, 리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스테이터스를 한번 볼게요. 확인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급하게 할 필요 없이 저도 좀 급하게 해서 그런데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리스타트에서 러닝 되고 있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110번이잖아요. 110인데 제가 계속 130으로 했어요. 요걸 보고 130으로 했어요. 여러분들은 눈치챘었으면 이게 인터랙티브한 강의가 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알려줬을 텐데, 110번이, 아이고, 이게 제가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그렇습니다. 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텔넷 192, 168, 20에 110. 네, 네, 지금 되죠. 아이고. 자, 어드민 1, 2, 3, 4. 어드민이라는 게 없나요? 루트로 들어가 볼까요? 1, 2, 3, 4. 네, 루트로 들어갑니다. 어드민이라는 게 여기에 어카운트가 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지금 어드민이라는 게 없네요. 이 어드민은 이제 딴 거고요. 어드민이라는 게 없어서 루트로 들어갔습니다. 루트로 들어가죠. 루트로 원래는 들어갈 수 없게 막아놔야 되는 게 원칙이죠. 원래 텔넷 자체를 또 쓰면 안 된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실습상 해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sudo tty로 들어와서 130번으로
130번을 이용한 클라이언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etc 밑에 host.allow에서 이거를 지워 보겠습니다. 네, 막아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바로 적용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텔레 110. 안 되죠? 네, 우리 110으로 한 거 맞죠? 네, 바로 안 됩니다. 그죠? 다시 TCP 래퍼를 이용을 해서 요거를 열겠습니다. 다음에 write quit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네, 되죠, 이제. TCP 래퍼를 이용을 해서 접근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텔넷에 관련된 실습은 해봤고 SSD Secure Socket Shell 요거 관련해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얘는 뭐냐면은 스탠드얼론이에요. XINET에서 바로 컨트롤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apt-get install open shell 서버로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고요. 얘는 별도로 얘는 리스타트 스테이터스 뭐 이네이블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왜? XINET로부터 컨트롤을 받지 않냐니까 스탠드얼론이라는 거예요. 스탠드얼론 서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는다. 별도로 이렇게 커맨드를 줘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설정도 다시 이렇게 따로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보면은 설정할 수 있는 SSD 컴피그 파일이 따로 존재해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계속 제가 이론 공부를 할 때 스탠드얼론이냐 XINET에서 컨트롤 해주느냐를 강조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스템 클리어를 시키고요. 시스템 컨트롤 스테이터스 SSD가 있나 볼까요? 없지요? 네, 없어요. apt-get install 천천히 할게요. 오픈 쉘 서버. 근데 사실 실수를 해야지 뭘 잘못했는지를 보고 또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실수를 겁낼 필요 없습니다. 잘 안 되면 다시 저 스냅샷 이용해서 리셋해서 다시 처음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냅샷이 좋은 거예요. 자, 계속 지금 설치를 하고 있죠. 오픈쉘 데몬 프로세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설치가 됐고요. 아이고. 확실히 데스크탑이라 이게 자유로워요. 커서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훨씬 편합니다. 데스크탑용을 이용하면. 아까 제가 apt-get install 뭐 어떻게 줬죠? 이렇게 줬죠. 그 다음에 이제 Y를 줬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디폴트로 yes가 들어가서 다 설치를 해버립니다. 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시스템 컨트롤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뭐죠? 쉘 하면 이제 러닝이 되고 있죠. XINET를 보는 게 아니라 시큐어 소켓 쉘을 직접 보는 거죠. 지금 별도로 이렇게 러닝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etc 밑에 ssh vi shd 나노로 해볼까요? 우리 나노 ssd 언더바 config 파일이 별도로 있다고 그랬어요. 별도로 이렇게 있지요. 여기 보시면 만약에 포트 번호를 다른 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 포트 1, 2, 3, 4 이렇게 디파인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디폴트로 그냥 22번으로 하고요. 이거는 뭐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컨피그레이션 파일은 요거고 포트 번호 22번을 사용하는데 이거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그 샵 밑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커가 눈치 못 채게 별도의 포트 번호를 생성을 해서 우리들만 아는 포트 번호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션 타임아웃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 클라이언트 얼라이브 인터벌 곱하기 아이고 이거 좀 틀렸네요.
클라이언트입니다. 예, 교환은 제가 이따가 수정해 놓을게요. 클라이언트 얼라이브 카운트 맥스. 요게 180세크면 어떻게 돼요? 30분이죠? 30분. 그죠? 아유, 잠깐만. 갑자기 헷갈리네요. 네, 1분 60초니까 60초로 나누면 네, 30분 맞습니다. 갑자기 산수를 못하네요.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얼라이브 인터벌을 600으로 주고 클라이언트 얼라이브 카운트 맥스를 3으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세션 타임아웃 설정이 30분이에요. 30분 동안 아무것도 터미널에서 인풋 아웃풋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 SSH라는 그 프로그램을 세션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거 반드시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로긴 차단이 있는데 permit 루트 로긴 no로 해버리면 그죠? 루트 로긴을 permit을 no로 하면 차단이 되는 거고 permit 루트 로긴 prohibit password 요걸 yes로 변경을 하면 루트 로긴이 허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요거는 요거는 뭐 실제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우선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나노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나노로 들어가면 이게 커서로 왔다 갔다 그냥 일반 편집하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뭘 고쳐야 되죠? 우리 퍼밋. 제가 오히려 나노를 더 잘 못 써요. 퍼밋 쭉 내려가 봅니다. 퍼밋. 이게 좀 불편하죠. VI라면 그냥 패턴 인식해서 쫙 찾으면 되는데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네, 여기 있네요. 퍼밋, 네, 아이고, 딜리트, 퍼밋 루트 로긴. 요거를 어떻게 바꿔요? yes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yes 하고 딜리트 하면 루트로 이제 로gin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아까 뭐 했었죠? 세션 타임아웃, 클라이언트 얼라이브 인터벌이 어디 있는지 볼게요. 클라이언트 어디 있나요? 커버러스 인증도 할 수 있네요. 클라이언트 어디? 여기 있네요. 그죠? 요거를 만약에 적용하려면 클라이언트 얼라이브 인터벌을 600으로 고치고 그죠? 600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요 샵을 풀어버리면 세션 타임아웃이 적용이 될 겁니다. 우리는 뭐 세션 타임아웃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려면 또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뭐 5분이나 뭐 1분 정도로 해보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X 그 다음에 yes 그 다음에 return 하면 돼요. 확인해 볼까요? 오히려 저는 나노가 불편해요. 자, 여기서 보면은 1, 2, 3, 4는 이따가 한번 해보고요. 펌이 이렇게 하면 금방 찾아가잖아요. yes를 했지요. 예. 자, 이렇게 컨피그레이션 했으니 컨피그레이션을 수정을 했으면 뭘 하라고요? 그거를 설정을 바꿨으니까 그걸 인식할 수 있도록 다시 시스템 뭐죠? 시스템 컨트롤 리스타트 SSH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한번 볼게요. 스테이터스 다시 됐지요. 아마 프로세스가 바뀌었을 거예요. 프로세스 아이디가 여기 보시면 4599죠. 전에 했던 거는 어떻게 볼까요? 볼 수 있나? 안 보이네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호스트 언로는 어떻게 되어 있죠? 한번 봐야죠. DC 밑에 언로는 SSD 130번에서 SSD로 오는 거는 지금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잠깐만요. 이걸 좀
요 사용 방법은 요 교환처럼 SSH 어드민으로 하지 말고 이 어드민이라는 그 패스워드가 없으니까 아니 어카운트가 없으니까 루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드민으로 하면은 뭐 커넥션이 안 되겠죠. 자, 네, SSH가 있나 볼게요. 네, 있네요, 명령어가. SSH 루트 어드민으로 해볼까요? 어드민으로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192, 168, 20에 110번이죠? 그죠? 네, 안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에러 메시지 페일드 되네요. 그 다음에 루트로 하면 텔넷보다는 좀 요상한 메시지가 나오죠. 왜 그럴까요? 텔넷은 바로 됐는데. 아, 이것도 실패를 하네요. 요거를 좀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네, 네, 현재 요 디렉토리 가세요. 요 히든 파일 있죠? 요거를 지웠습니다. 지우고 나서 한번 해볼게요. 네,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테스트하면서 요거하고 어떤 뭐 빡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 여기 보면 to get rid of this message 뭐 하고 나와서 좀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텔넷하고 좀 틀린 이유가 이런 게 왜 나오는 거죠? 얘는 암호화를 시키잖아요. 암호화 시키기 때문에 이 CDS 키 핑거프린트는 뭐 SHA-256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겠느냐? 암호화 전송하려니까 키 세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 1, 2, 3, 4 하면은 예, 로그인 피드가 떨어집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눌러볼까요? 네, 요거는 콘솔로 들어온 거고요. 예, 요거는 sudo tty로 들어온 거죠. 바실로 지금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예, 여기 192, 168, 20에 130으로 지금 로그인한 상태입니다. 지금 얘는 시큐어 셀이기 때문에 암호화 통신을 당연히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뭘 해볼까요? 우리 교재를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포트 번호를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 포트 번호를 바꿔보겠습니다. 포트 번호를 잠깐만요. 네, SSD config. 네, 제가 요거를 아까 열지 않았었는데 안 되면서 제가 이걸 열었어요. 열어서 했는데 이걸 다시 닫고 예, 포트를 1, 2, 3, 4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시스템 컨트롤 리스타트 SSH 이걸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테이터스 그러면 프로세스 아이디가 바뀌었을 거예요. 예, 4703, 뭐 이렇게 4704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예, 여기서 시도를 해볼게요. 예. 왜 이상한 게 나오네요. 지금 셀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CLS 마이너스 P 1, 2, 3, 4. 네, 바로 들어가죠. 지금은 그 무슨 키로 할 거냐 이런 걸 안 물어보는 상태죠. 이미 윈 클라이언트 2에 그게 이제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두 번째 물어보지 않습니다. 암호화 전송하는 거에 대한 설정을 물어보지 않고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1, 2, 3, 4로 이제 됐고요. 아이고, 제가 딴 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22번, 원래 22번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92, 168, 20에 20. 20이 아니라 110에 마이너스 P 22는 되는지. 이건 안 되죠. 커넥션 리피즈가 됩니다. 왜? 아까 설정에서 1, 2, 3, 4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어떻게, 컴피그에서 네, 이걸 막고 네, 오픈하고 시프트 지지하고 빠져나왔어요. 그냥 또 하려고 그러네요. 뭘 해야 되죠? 리스타트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해보죠.
지워줘야 되겠네요. 아까 그 세션 설정된 걸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면, 아, 지금, 미안합니다. 정신없네요. 예, 여기에 22죠? 바로 되죠? 이렇게. 22번으로 됩니다. 제가 정신이 없네요. 여러분들 눈치챘죠? 지금 이제 우분투로 들어온 상태에서 SSH를 하니까 빠져나와서 CLS 하고 1, 2, 3, 4를 해볼게요. 되나? 안 되겠죠? 당연히 이제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요 테스트를 했고요. 뭐 정리를 해보죠. 너무 빨리 해갖고. 네. 호스트 언로우에서 요거를 지금 요 서비스에 대해서 이 IP 주소로 들어오는 거는 SSHD 서비스를 해주겠다라고 허가를 해준 거죠. 요 테스트는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 P22번 포트는 디파인을 안 해도 되죠. 디폴트니까. 여기까지 해서 연결이 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2, 3, 4로 바꿀 수가 있다. 우리끼리만 이렇게 알자. 해커가 모르게. 그래서 1, 2, 3, 4로 바꿨을 때 연결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